네, 안녕하세요. 뭉쳐했던다 뭉딴맨입니다. 승무패 26회차 K리그 1 4경기, J1 리그 구상리그 10경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서요. 저번 회차에 분석을 올리지 못했고요. 일이 너무 바빠진 것도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밤새워가며 분석을 해도 멤버십 회원은 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생각 중입니다. 월 3,900원, 월 8회로 따져도요 500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인데요. 제가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 좋아서 했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으로 깊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26회차 전체 판세를 보면 전반적으로 강팀 우세 구간이 있지만 확실히 찍고 가는 경기는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 게, 아시다시피 K리그는 K리그라고 데이터에 의존했다가는 낭패보기가 일수이고요. J1 리그 또한 경기력 기복이 커서 배당 대비 이변 구간이 이번 회차에도 많을 걸로 보여 2월이 유력한데요. 그렇다면 독식이 가능한 회차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회차 이변 매치를 찾아내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1 9위 김천 상무대 3위 울산의 매치입니다. 김천은 최근 흐름이 굉장히 끈적거리고요. 강팀 상대로도 꾸준히 무승부도 만들어내면서 조직력과 수비 밸런스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되며 최근 2연승까지 하며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울산은 최근 2연패를 하며 흔들리고 있는데요. 2경기 연속 홈에서 패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직전 2연패와 2연승의 대결인데요. 김천이 시간이 지나며 조직력이 올라오면서 시즌 초반에 비해 상승세이고, 울산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울산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로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갈게요. 김천은 홈에서 3무 1패로 아직 승이 없고, 울산은 원정에서 3승 1무 1패로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다는 게 아이러니한데, 현재의 양팀의 상황을 봐서 김천 상무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K리그 1 5위 대전 하나대 8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이 매치는 불붙은 공격력과 기복 있는 실리 축구의 충돌인데요. 대전이 확실히 흐름을 탔는데요. 최근 4경기 3승에다가 직전 2경기에서 9득점으로 공격력이 완전히 폭발했고요. 디오고, 정재희, 주민규까지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 게 가장 큰 강점으로 보이고, 그런데 앞에처럼 다만 단점이 홈인데요. 올 시즌 홈 5경기 무승으로 2무 3패로 홈 약세가 뚜렷합니다. 인천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나쁘진 않지만 흐름이 끊긴 상태이고, 수비 중심 운영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파괴력은 아주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대전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제 홈 무승을 끊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매치입니다. 대전 하나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K리그 1 4위 강원FC 대 6위 포항스틸러스의 매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반등에 성공한 강원이고요. 되살아난 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원은 초반 부진은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생각이 들고, 전방 압박, 빠른 전환이 살아나면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인 모습인데, 지난 경기를 봐도 전방 압박이 무서울 정도로 체력이 받쳐준다는 것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변수는 수비 라인인데 최근 퇴장과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이탈이 발생하면서 후방이 중요해 보이는 매치이고요. 포항은 이호재가 좀 살아난 모습인데 다만 주닝요나 조르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 확실한 반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FC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K리그1 1위 FC 서울 대 7위 FC 안양의 매치입니다. 연고지 더비라고 볼 수도 있는 매치인데요. 양팀 최근 흐름은 좋다가 동시에 꺾였는데 직접 모두 패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수비가 흔들렸고 안양은 무득점으로 공격이 막히며 패했습니다. 양팀의 에이스인 클리말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반면 안양의 마테우스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매치 결장이 유력합니다. FC서울의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J1 백령 구상리그 6위 시미즈 대 4위 세레소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여기서 잠시 J1 백령 구상리그를 정리하자면 일본 J리그가 올해부터 추춘제로 전환을 위해서 만든 2026년 상반기 한시적인 특별리그이고요. 동서로 2개 그룹으로 나눠 리그 후 같은 순위끼리 플레이오프를 하는 독특한 구조고 승강은 없고 아시아 챔스리그 진출권만 한 장 걸린 대회입니다. 시미즈는 올 시즌 홈에서는 꽤 끈질긴데요. 라인을 내리고 빠른 역습으로 버티는 힘은 좋은데 문제는 득점 루트가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한번 막히면 답답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요. 반면 세리에서는 최근 흐름이 조금 안정적인데요. 조직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살아나면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고 있고요. 다만 원정에서는 득점 기복이 있다는 점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변수로는 시미즈의 수비 집중력 유지 여부고요. 그리고 셀에서는 원정 결정력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본인 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 J1 백령 구상리그 10위 바렌나 대 7위 오카야마의 매치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반등을 못한 나가사키이고요. 상승 궤도에 오른 오카야마인데 온도차가 나는 매치입니다. 나가사키는 최근 1승 1무 3패로 수비가 흔들리면서 실점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특히 강팀 상대로는 버티는 힘이 부족한 모습이고 반면에 오카야마는 완전히 분위기가 올라왔는데요. 최근 2승 2무 1패로 직전 히로시마까지 잡으면서 수비 안정감과 경기 운영 능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나가사키는 홈이긴 하지만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고 기복이 큰 게 단점이고요. 오카야마는 득점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실리적인 운영과 조직력이 강점으로 보입니다. V 바렌 나가사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J1 백령 구상리그 2위 나고야 대 3위 간바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나고야가 현재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 중인데요. 그렇다고 경기 내용이 완벽하지는 않고요. 좀 불안해 보이고 3-4-2-1 전술로 공격 전개는 빠른데 측면 수비 커버가 계속 흔들리면서 실점 리스크가 큰 상태이고 반면 간바 오사카는 흐름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승무승 흐름이 이어가면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살아난 모습인데 특히 경기당 득점 생산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본인 픽을 선택하시고요. 멤버십 회원은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 경기 J1 백령 구상리그 9위 후쿠오카 대 8위 교토 상가의 매치입니다. 이번 매치 흐름은 짠물 수비의 후쿠오카 대 기복이 심한 교토의 충돌인데 전술에서 양팀의 결과가 정해질 걸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후쿠오카는 최근 홈에서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수비로 성적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교토는 흐름이 들쭉날쭉한데
완승과 완패를 반복하면서 경기력 기복이 참 큰 상태고요. 특히 원정에서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쿠오카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후쿠오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2위 FC도쿄 대 10위 제프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FC도쿄는 최근 4연승으로 흐름이 매우 좋은데 빠른 전환과 공간 침투 능력은 여전히 강점이고요. 다만 단점은 수비 기복인데 최근 경기에서 다득점도 있지만 실점도 꾸준히 나오면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반면 제프는 4연패로 반등이 필요한데요. 4-4-2 폼의 중심들이 뒷공간을 비워놓으며 노출이 크면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C도쿄의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5위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1위 빗셀 고베의 매치입니다. 히로시마의 최근 흐름은 직전 오카야마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끊겼는데요. 3-4-2를 기반으로 라인 간격 유지와 압박 완성도가 높은데 단점은 한번 밀리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베도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의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를 하며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아침 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인 변수가 작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체력 회복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본인 픽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동부 1위 가시마 대 7위 미토의 매치입니다. 전통 강호대 도전자가 되겠는데요. 가시마는 이번 리그에서도 여전히 강팀다운 흐름이고,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는 1무 1패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미토는 승격팀다운 기세는 있지만 경기력 기복이 크고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뚫느냐 버티느냐의 매치가 되겠고요. 물러설 수 없는 가시마라는 생각입니다. 가시마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3위 마치다 대 8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매치입니다. 마치다는 최근 아침 경기까지 병행하며 체력적인 변수가 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요코하마는 흐름이 롤러코스터입니다. 3연패를 했었고 2연승을 하고 있고, 또한 대승도 있고 대패도 있는데요. 안정감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고요. 크게 보면 마치다는 수비 조직력과 경기 운영이 강점인데 체력적인 변수가 있었고 공격에서 폭발력이 좀 부족하고요. 요코하마는 공격 전개와 득점력은 확실하지만 수비 라인이 붕괴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변수를 마치다가 이겨낼 수 있는지, 다만 홈이라는 게 직전 2연무가 둘 다 원정이었기에 이제 홈에서는 반등이 필요해 보이고요. 3백으로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우리나라의 나상호가 역할을 한다면 최소 지지는 않을 경기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다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5위 가와사키 대 4위 도쿄베르디 매치입니다. 가와사키 최근 흐름은 2연패로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즉 압박과 수비 조직에 막히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패턴이 이미 확인됐고요. 반면 베르디는 직전 3연승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강한 상대로도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압박과 활동량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로 보이고, 원정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와사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J1 백년 구상리그 동부 9위 가시아와 6위 우라와의 매치입니다.
가시와의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최근 5연패 포함해서 공격 수비 모두 흔들리고 있고 연속 실점과 무득점 패턴이 반복되면서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반면 우라와는 시즌 중반 한때 6연패로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에는 다시 승리를 챙기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직전 제프전 2대0 승리 포함해서 흐름은 확실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성에서도 가시화가 앞서 있고요. 가시화가 5연패 이상을 할 팀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라와의 연승이 원정에서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은 조금 들지 않거든요. 가시화의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 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